안녕하세요. F1 뉴비 리노 아빠입니다. 2024 시즌 첫 번째 트리플 헤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 4팀의 컨스트럭터 우승과 5명의 그랑프리 우승자가 나오고 있는 정말 재밌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어느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에는 레드불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페라리였지만 르클레의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 후 전반적으로 맥라렌에 비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맥라렌의 노리스는 페라리가 아닌 레드불의 베르스타펜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르클레는 드라이버 포인트도 노리스에게 역전을 당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메르세데스까지 좋은 폼을 서서히 회복하면서 페라리에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라리에는 르클레와 사인스 두 드라이버가 있지만 사인스보다는 르클레가 더욱 부진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불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갓 입문한 뉴비지만 그에게서 느끼는 이미지는 F1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팀인 페라리의 멋지고 실력도 좋은 젊은 드라이버이지만 여러 가지 불운에 시달리는 드라이버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의 지난번 모나코 그랑프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나코에서의 징크스도 그렇고 올 시즌도 모나코 우승 이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엔진 이슈,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팀메이트 사인스와의 배틀, 그리고 이번 오스트라 그랑프리에서 SQ3에서 엔진 이슈로 인한 DNF, 레이스에서는 스타트에서 페레즈와 피아스트리 사이에 끼어서 프론트 윙 손상을 받고 바로 피트인할 수밖에 없어 6위로 스타트했지만 시작하자마자 19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상위권 팀인 페라리의 차량이고 못하는 드라이버가 아니다 보니 레이스는 1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10위에 들지 못해서 노포인트로 끝났지만 저는 19위로 떨어졌을 때 르클레는 끝났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팀 라디오도 중간에 나왔지만 포인트 피니시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르클레와 페라리에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더욱 팬이 된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이번 2024 F1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두 번째 우승입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는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그랑프리도 퀄리파잉에서 P3를 차지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는 레이스 내내 3위 자리를 잘 지키며 묵묵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우승을 노리는 두 드라이버 레드불의 베르스타펜과 맥라렌의 노리스만이 우승을 위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셀의 앞에서는 우승 경쟁을, 뒤쪽으로는 사인스와 해밀턴,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스의 두 드라이버의 더블 포인트 피니시, 알핀의 가슬리와 옥곤의 내전, 그리고 19위로 떨어졌던 르클레의 11위까지의 역주. 이로 인해 경기 중 러셀은 사실 중계 화면에 거의 잡히지 않다시피 하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0랩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승 경쟁을 하던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사고가 나며 펑처가 났고 그 틈을 타서 러셀은 그들을 앞질러 결국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위너가 되었습니다. 러셀이 1위로 올라서고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자 미소를 머금은 메르세데스의 토토가 화면에 잡힌 것이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메르세데스 조지 러셀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야기는 단연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치열했던 배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두 드라이버의 배틀 과정에서 난 사고로 인해 노리스는 리타이어하게 되지만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를 받게 되고, 러셀의 우승에 대한 이야기보다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우승 경쟁, 사고, 그리고 친밀했던 두 드라이버의 우정 전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폴 포지션에서 출발을 했고, 이그리드 스타트였던 노리스도 베르스타펜에 따라붙으며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베르스타펜이 피트스톱에 들어가자 노리스도 따라 들어왔지만, 시즌 내내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던 레드불의 피트스탑은 하필 이 타이밍에 미스를 범했고 약 3초가량의 손해를 보며 노리스와의 격차를 줄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노리스는 아주 위협적인 추월을 지속적으로 노렸으나 베르스타펜은 계속해서 방어를 하면서 치열한 배틀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의 방어 움직임에 대해서 팀 라디오로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방어 동작이 이중 동작이라는 것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드라이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64랩의 3번 코너에서 노리스는 바깥쪽으로 추월을 시도했고 앞에서 달리던 베르스타펜과 1차 충돌을 합니다. 이때 베르스타펜의 왼쪽 리어 타이어가 펑처가 나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노리스의 차는 오른쪽 프론트 타이어에 락업이 걸리게 되고 베르스타펜과 한 번 더 충돌을 합니다. 한 번 코너를 빠져나오며 노리스는 속도를 올리고 베르스타펜을 앞지르려고 했지만 다음 코너를 돌며 아주 심한 락업이 나며 노리스 또한 오른쪽 리어 타이어가 다 찍힌 채로 피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베르스타펜은 피트로 들어와 펑쳐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레이스에 복귀해서 레이스를 5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레이스에 복귀하지 못하고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이 틈에 3위로 달리던 러셀이 1위로 올라서며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하게 됩니다. 레드불과 맥라렌의 팬들은 안타깝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뻔한 레이스 결과가 나올 뻔했던 레이스가 아주 재밌는 레이스로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트리플 헤더의 마지막 그랑프리인 영국 그랑프리입니다. 페라리 다시 멋지게 달려줘. 포르자 페라리!